그날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괜히 등이 서늘했습니다. 서윤아,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요. 어디 아픈 거야? 아픈 건 아니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 잠을 좀 설쳤어요. 오늘 우리 집 오는 날이라서 그런가 봐요. 긴장했구나. 조금은요. 우리 엄마, 처음엔 그래도, 처음엔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민석 씨? 왜 그렇게 불러? 무슨 말 숨기죠? 별일 없어. 정말 별일 없어요? 서윤아, 그냥 와. 가기 싫어지는데요. 내가 옆에 있잖아. 그 말 믿어도 돼요?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더 컸습니다. 제 손끝이 싸늘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었을 말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민석 씨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얘기만 나오면 말끝이 늘 흐려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집 손녀인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돈 보고 달려드는 사람인지, 사람을 보고 오는 사람인지 한 번은 알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욕심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괜찮았습니다. 소박한 식당도 좋아했고, 제가 버스 타는 것도 민석 씨는 아무렇지 않아 했습니다. 문제는 상견례 얘기 뒤였습니다. 어머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직장은 안정적이죠. 부모님은 뭘 하세요? 집은 자가예요. 전세예요. 웃으면서 묻는데 말끝마다 바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웃었습니다. 괜히 티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척하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민석 씨 목소리 뒤로 낯선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누가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묻자 바로 끊겼습니다. 뚝. 전화가 닫히듯 끊겼습니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가슴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꽃바구니를 들고 민석 씨 집 앞에 섰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그날 현관문 앞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띵동, 벨을 눌렀습니다. 문은 금방 열렸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꽃부터 훑어보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건 왜? 말은 웃었지만 눈은 달랐습니다. 저는 조심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서윤 씨, 이리 와봐요. 거실 한쪽엔 박스가 쌓여 있었고 이불이며 냄비며 그릇이며 혼수 이야기할 준비가 이미 끝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머님은 의자도 안 권하시고 바로 종이부터 내미셨습니다. 결혼하면 현실이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사랑만 갖고는 못 살아요. 그 말에 제 목이 말랐습니다. 어머님은 체크리스트를 펴고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단은 생략해도 된다고 하시며 대신 집 보탬은 있어야 한댔습니다. 차는 없어도 된다면서 최소한 혼수는 체면껏 하랬습니다. 그 체면이 누구 체면인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달그락 찻잔이 놓였습니다. 민석 씨 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앞에 차를 두고 고개를 잘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 아팠습니다. 민석아, 너는 가만 있어. 어머님 말에 민석 씨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결정하는 사람은 민석 씨가 아니었습니다. 서윤 씨 집은 조용하죠? 네, 조용한 편이에요. 조용한 집이 제일 무서워. 어머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속이 비어도 티가 안 나거든. 그 말에 제 귀가 멍했습니다. 저는 찻잔 손잡이만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얘졌습니다. 민석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제 얼굴을 보며
더 웃었습니다. 왜? 틀린 말 했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겨우 말했더니 어머님이 몸을 기대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뭘로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거실 구석에 놓인 액자 하나가 제 눈에 밟혔습니다. 민석 씨 어릴 적 사진 옆에 낯선 호텔 로비 사진이 있었는데 거기에 찍힌 뒷모습 하나가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설마 싶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사진 속 사람이 왜 거기 있는 걸까요? 점심상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밥맛은 없었습니다. 반찬은 많았고 말은 더 많았습니다. 어머님은 식탁에 앉자마자 남의 집 형편을 고르는 사람처럼 제 생활을 자꾸 캐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죠? 네, 지금은요. 형제는 없고요. 혼자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 말끝이 또 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달칵 수저 소리만 났습니다. 민석 씨는 밥을 뜨다가도 자꾸 저를 힐끗 봤습니다. 그 눈빛이 더 불안했습니다. 서윤 씨는 검소하긴 해. 네? 옷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어머님 손이 제 가방 쪽으로 갔습니다. 낡지도 비싸지도 않은 검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보며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확인했다는 듯이요. 우리 민석이는 사람 좋아요. 그래서 걱정이야. 마음 약해서 속기 쉬워.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탁! 그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뜻이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김치 한 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다들 자기 수준에 맞게 살아야지. 괜한 꿈 꾸면 서로 힘들어. 그 말이 끝나자 민석 씨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입 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귓불까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면 다 끝날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시험이 아니라 돈을 보는 시험이 될 테니까요. 그때 어머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드르륵 진동 소리가 식탁 아래로 번졌습니다. 어머님은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빛을 살짝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고 급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순간 그 화면에서 낯익은 이름 두 글자를 봤습니다. 안가. 분명 그렇게 보였습니다. 안가라니요. 제가 아는 그 안가 맞을까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도 그 화면을 봤는지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물을 따랐습니다. 철철 물 흐르는 소리만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 집 식탁 한가운데서 왜 제 성과 같은 이름이 뜬 걸까요? 식사가 끝난 뒤 민석 씨가 저를 베란다로 불렀습니다. 거실에선 TV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섰습니다. 베란다,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민석 씨 첫마디였습니다. 뭐가요? 오늘 좀 심했지. 좀이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석 씨는 제 눈을 못 봤습니다. 내가 말해 볼게. 언제요? 시간 좀 줘.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시간만 줬는데 또 시간을 달라니요. 민석 씨는 나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이 튀어나가자 민석 씨가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말 그대로예요. 당연하지. 그럼 왜 날 혼자 두죠? 그 사람 입술이 굳었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식탁에서 들은 말을 꺼냈습니다. 수준, 형편, 속기 쉽다. 그
그 단어들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제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민석 씨는 한참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한마디 귀가 길었습니다. 예전에 크게 당한 적 있어. 그래서 사람을 쉽게 못 믿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허탈해졌습니다. 당한 사람이면 남을 더 아껴야 하는데 왜 남부터 짓누르나 싶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아, 잠깐 와봐. 민석 씨는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란다 문틈 사이로 어머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오신다고요? 아니, 지금은 곤란한데요. 그 아가씨도 와 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석 씨도 들었는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통화의 끝에 어머님이 한 말이 더 이상했습니다. 아무튼 모른 척 해주세요. 모른 척 해달라니요. 누구에게? 뭐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도는데 현관문 쪽에서 띵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띵동, 띵동. 어머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 밖에 온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거실 공기가 멎은 듯했습니다. 어머님은 급히 손수건으로 입가를 한 번 눌렀습니다. 민석 씨는 현관 쪽으로 가려다 어머님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발바닥이 식어갔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어머님이 억지로 웃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윤 씨, 잠깐 앉아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순순히 앉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민석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철컥, 손잡이 돌아가는 소리 뒤로 낮고 단단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익숙했습니다. 너무 익숙했습니다. 민석 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러자 그 목소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안태성입니다. 제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짤그랑 접시 끝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님이 재빨리 달려나갔습니다. 어르신, 어쩐 일로, 어르신. 그 호칭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여기 계신 걸까요? 저는 분명 아무에게도 제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제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자세히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길 아셨을까요? 거실로 들어선 발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늘 그랬습니다. 조용한데도 방 안을 바꾸는 소리. 민석 씨는 굳은 채 섰고 어머님은 허리를 낮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절 깎아내리던 얼굴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 서늘했습니다. 잠시 뒤 제 앞에 그림자가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색 정장, 검은 지팡이, 그리고 익숙한 눈빛.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민석 씨 어머니를 향해 물으셨습니다. 여기 안서윤 양이 있습니까? 제 이름이 그 집 거실에 울렸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민석 씨 입술도 벌어졌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손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굳이 저를 찾는다고 하신 걸까요?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못 꺼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못 본 척 하셨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안서윤 양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어머님 입이 굳었습니다. 그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입니다.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여기 있었구나. 그 한마디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어머님이 급히 웃었습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그 웃음이 어색하게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소파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툭!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민석 씨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쪽을 보지 않고 어머님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방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왜 모르는 척하고 계신 걸까요? 어머님은 물컵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달칵 유리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별 얘기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셨습니다. 별 얘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석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 하나에 모든 말이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가씨 형편 이야기 하셨습니까? 그 질문이 정확히 꽂혔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준 이야기도 하셨습니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도 꺼진 듯했습니다. 어머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석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두려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나설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판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속기 쉬운 사람, 이야기까지. 왜 그 말까지 알고 계신 걸까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아주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님을 보셨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이 급히 웃었습니다. 민석이 여자친구입니다. 그 말이 가볍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지금 이야기고 그 전엔 아십니까? 그 말에 공기가 멎었습니다. 민석 씨가 제 쪽을 봤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순간이 오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그 한마디에 거실이 무너진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민석 씨도 굳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 말이 입에서 나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짤그랑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깨지진 않았지만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안가 그룹, 내 손녀입니다. 그 한 문장이 거실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어머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민석 씨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어머님은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민석 씨가 저를 봤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을 짚었습니다. 툭! 또 한 번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을 형편으로 보십니까?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고개가 흔들렸습니다. 아닙니다. 그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아릴 정도였습니다. 내 손녀 앞에서 수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어머님 무릎이 살짝 꺾였습니다. 민석 씨가 급히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집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재던 눈들이 이제는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자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서윤아, 내 생각은 어떠냐? 이제 제가 답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어머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석 씨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집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민석 씨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윤아,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옆에 섰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을 짚었습니다. 툭! 마지막 소리가 났습니다. 가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끝까지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탁!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볍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려 했던 건 사실 저 자신이었다는 거요. 그런데 그 선택, 과연 잘한 걸까요?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가까운 분께도 조용히 공유해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마음 편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